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최근 들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NFT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고 있죠. 특히 구 페이스북, 현 메타를 필두로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로 들어간다는 관점, 디지털 세계에서 생활한다는 관점의 메타버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서비스들은 이미 페이스북의 방향성과 비슷하게 사람들을 온라인 세계에 입주를 시켜둔 상태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스북의 야망, 어떤 서비스들이 이미 저희를 온라인 세계에 입주시켜 두었는지, 그리고 페이스북의 바램과 다르게 메타버스 발전이 저희가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는 변경된 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현재 메타버스에 목숨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왜 메타의 CEO 저커버그 형이 메타버스의 1위도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페이스북은 항상 단순한 앱 서비스가 아닌 OS 운영체제 플랫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 서비스로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과거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사용하던 시절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돌아갔었습니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야 했고,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의 유저를 확보하기 용이한 플랫폼이었죠. 문제는 모바일이라는 친구들,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생기면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개발자들 입장에서 더 이상 페이스북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개발자들은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으로 iOS와 안드로이드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러한 현상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2013년도 안드로이드 폰에 페이스북 홈이라는 사실상 페이스북 OS를 개발했었다고 합니다. 폰을 열자마자 나오는 홈스크린을 바로 페이스북 연관 서비스로 연결을 시켜주는 흡사 OS 같은 서비스였죠. 그리고 다들 기억을 못하시는 것처럼 망했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마지막 업데이트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고, 페이스북은 앱 플레이어이니 바로 밑에 레이어인 OS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누가 봐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제는 기득권 모바일 OS들이 너무 강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때 확보하지 못한 OS 시장 문제가 최근 들어서 터지고 있죠. 페이스북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진 않으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수수료 폭리, iOS 14 이후 사용자 개인정보를 받아보지 못하는 광고정책 변화 등 OS 플레이어가 갑인 모습을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 갑질당하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모바일 다음 세대의 하드웨어 및 OS를 점유하려는 욕구가 어마무시하고, 이를 메타버스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즉 페이스북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 모바일에서 VR기기 로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처럼 VR기기 판매와 VROS, 생태계 플레이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저커버그라도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큰 돈을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OS와 하드웨어 플레이어들은 언제든지 페이스북의 사업에 회방을 놓을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솔직히 그렇게 장밋빛 미래는 아니거든요. 문제이자 긍정적인 점은 언제 어떻게 타격을 입을지 모르기에 저커버그 형은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메타버스를 마케팅하고 사명까지 바꾸면서 저희의 머릿속에 메타버스가 곧 올 것이다 라는 인식을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붐이 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페이스북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VR기기로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집에서 가상의 세계로 출근하고 가상의 세계에서 친구와 담소를 나누고 가상의 세계에서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것을 꿈꾸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생각하는 방향은 기업 측에서 꽤나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쉬, 페이스북 호라이즌 워크룸, 쇼피파이 파티 등 온라인 세계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기업이 직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시장은 소비자 한 명 한 명씩 설득을 해야 하지만 기업 시장은 수장만 설득하면 그 아래는 따라야 하는 구조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설정하는 아바타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바로 아바타를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와이어드에서 나온 아티클을 보다가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웃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게, 아바타를 어떻게 꾸미는지에 따라서 가상세계 내에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 옷을 어떻게 입고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등의 문법들이 가상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패션이나 화장법 같은 것들은 역사가 굉장히 긴 영역이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바타의 경우 이제 막 생겼기에 뭐가 예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죠.
그래서 아바타를 꾸미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아바타 없이 본인 사진으로 운영이 되는 팀플로우라는 서비스가 오히려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비슷한 현상을 현재 유망한 메타버스 게임들을 리서치하다가 느꼈는데요. 제페토와 로블록스를 접속해보시면 이 두 서비스에서 미 또는 일반적인 외모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제페토는 정말 예쁜 아바타가 예쁘다고 받아들여지고 로블록스는 자신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걸치고 다니더라고요. 이처럼 디지털 세계로 갈 경우 정말 뜬금없는 아바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스북과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며 저도 어느 정도 반대파이긴 합니다. 바로 저희가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현실 세계의 디지털 옷을 입히는 쪽이죠. 그냥 용어로는 VR, Virtual Reality가 아닌 AR, Artificial Reality 또는 XR, Extended Realit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포켓몬고의 핵심 기술인 AR 기술을 제공한 니안틱의 CEO가 한 이야기인데요. 현실 세계에서 진짜 메타버스가 일어날 것이지 메타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상세계에서 메타버스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니안틱은 현재 8조 원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메타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 유니콘 자기를 받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면서 니안틱의 CEO는 페이스북이 그리는 VR 세계는 디스토피아라면서 그렇게 돼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VR이 상용화될 경우 저희 모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하루 종일 누워서 가상세계를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거실을 쏘다니겠죠. 반면에 AR을 기준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열릴 경우 저희는 어쨌든 집 밖에 나가야 합니다. AR 기술로 나뭇잎의 색깔을 핑크색으로 바꾸고 삭막한 도보에 화단을 배치를 할 수 있고 하늘에 솜사탕이 날아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저희가 보고 다니는 것에 AR 기술을 입혀 훨씬 몰입감 넘치고 흥미로운 일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AR 글래스와 같은 기기가 충분히 보급이 될 경우 남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도 제각기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예시로 부모님께는 롱스커트를 입은 것처럼 설정을 해두고 남들에게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해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생각처럼 저희가 VR 세계로 가든 니안틱의 생각처럼 디지털이 현실 세계로 나오든 디지털 아이템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생길 것 같으며 이 부분에서 정확히 NFT랑 교차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을 기획하다가 든 생각인데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다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설정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옷 소비량의 몇 배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나이키, 디즈니, 룰루레몬, 에르메스 등 IP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나 봅니다. 이제 핫한 대부분의 NFT들이 왜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며 이번 영상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러분들이시라면 피카소가 카톡 이모티콘을 NFT로 만들어서 딱 한 개를 판매한다고 하면은 구매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금액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는 무조건 지를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까 풀대출을 받더라도 지를 것 같습니다. 피카소라는 네임밸류가 있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남들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모티콘을 자랑할 수 있으며 나중에 되팔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즉 저는 특정 디지털 자산이 어떤 플랫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으로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가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디지털 자산의 효용같이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하고요. 지금의 NFT는 솔직히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웹에서 자랑을 하기에는 사진의 경우 스크린샷이랑 멀리서 보면 크게 구분이 가지도 않기 때문이죠. 저라면 특정 플랫폼에서 나 또는 소수만이 이 자산을 가질 수 있고 그 플랫폼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어 유용하고 플랫폼에서 그 자산을 자랑할 수 있다면 NFT,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여 쟁여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장기 투자의 관점, 그림 사듯 작품 사듯이 접근을 했을 경우이긴 하지만 말이죠. 실물 자산의 비유를 해보자면 에르메스 버킨백과 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에코백 정도랄까요? 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에코백도 분명 유니크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바라본다면 버킨을 질러서 쟁여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소심한 생각을 하며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부터 NFT까지 흥미롭게 들어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